자, 이번 강좌는 이제 명제 파트인데 이 명제 파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명제에 대한 간단한 뜻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봤더니 명제와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명제의 뜻이라고 되어 있죠. 자, 명제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있어야 된다.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하는 거야.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자, x = 5이다. 얘는 명제니 아니니? 내가 만약에 x값에다 5를 집어넣으면 주어진 식은 성립하게 될 거야. x값에다 5를 집어넣으면 주어진 식은 성립하니까 참이 될 수도 있지. 그런데 x값에다 내가 만약에 3을 집어넣잖아. 그럼 3은 5다라는 건 거짓이 되겠지. x값에 따라서 이 문장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참, 거짓을 명확히 판정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나로만 명확히 말씀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얘는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다. 그럼 얘는 명제라고 말하지 않는다. 얘는 명제가 아니다. 다시요. 자, x는 6의 약수이다 라고 돼 있어. x는 6의 약수. 자, 그럼 x는 6의 약수면 x값이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6이 되면 주어진 식은 참이 되겠지. 하지만 내가 만약 4를 집어넣었어. 4를 집어넣으면 4는 6의 약수다. 4라는 값에 따라서 얘는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참, 거짓을 명확히 판정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명제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쓸까? 명제라고 말하지 않는 거지. 얘도 명제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명제라고 말하지 않는다. 괜찮아요? 자, 그럼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x가 5이면 x 플러스 1은 9다. 얘는 명제일까 아닐까? x가 5이면 5 집어넣었더니 주어진 식이 9래. 거짓이잖아. 참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거짓이야. 그럼 정확히 말하면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지. 지금 내가 참, 거짓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었으니까. 거짓이라고 판정할 수 있었잖아. 얘는 거짓인 명제라고 말씀하시면 된다. 자, 명제. 참, 거짓. 하나로만 명확히 말씀할 수 있어야 돼. 참, 거짓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한다. 되겠죠? 그렇다면 그 얘네들은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 그 이런 것도 우리 명제라고 하지 않지만 얘는 뭐라고 하냐? 조건이라고 한다고. 조건. 얘도 x값에 따라서는 참이 될 수도 있고 또 4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 x값에 따라 참, 거짓이 막 바뀔 수 있잖아. 우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조건이라고 부른다. 조건. 되시겠어요? 자, 그 밑에 2번에 조건과 진리집합이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 1번 봐봐. 미지수 x를 포함하는 문장이 x값에 따라서 밑줄 x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정될 때 이 문장 우리는 조건이라고 한대.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x값에 따라서 거짓이 된다는 그 말이야. 참, 거짓이 막 뒤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한다.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야. 보통 이제 조건이라고 하면 이제 문자로 얘기했습니다. P란 조건이 있어. 얘가 X는 6의 약수. 그 다음 Q는 X제곱 이퀄 1의 근, 뭐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러면 얘는 X값에 따라서 막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는 뭐 5를 집어넣는다면 당연히 거짓인 거고 여기는 3을 집어넣으면 또 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진리집합이야. 진리집합.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진리집합의 뜻은 뭡니까?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의 모임이야. 우리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전체 집합이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라지 P라고 이제 집합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1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2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3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4 안 돼. 5 안 돼. 그렇다면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의 모임은 1, 2, 3이 되는 거지. 이게 진리집합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요 놈에 대한 근이 있어.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지만 여기 전체 집합 하에서 생각하면 요 놈에 대한 진리집합은 1뿐이 되지 않는 거지. 되시겠어요? 자, 조건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때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의 모임을 우린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해보시면 된다. 됐죠? 자, 두 번째 내려오셔서 이제 부정이라는 표현을 보시는데 자, 부정 뭐 간단히 좀 볼게요. 자, 부정. 자, 어떤 P
라는 뭐 조건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뭐 여기 지금 명제 부정과 조건에 대한 부정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정해볼게요. 어떤 P라는 조건이 있어. 예를 들어서 X는 유리수이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에 대한 부정을 우리는 어떻게 쓰냐. 기호로는 P를 부정했다. 여기다 not 이렇게 쓴다고. 이 물결 모양이 not이야. 부정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의 부정 뭐라고 씁니까? X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쓰시면 이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일단 기호상의 차이를 느끼시면 돼. 부정이라는 것은 여기다 not을 써준다. 그러면 not P에 다시 부정을 하면 뭐가 될까? 집합으로 생각하면 얘는 도로 P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괜찮지. 또 얘를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기도 합니다. 진리집합의 관계에서 P라는 놈이 아니래. 그럼 P에 대한 여집합 맞아? 거기에 대한 다시 부정이니까 다시 여집합인 거지. 그래서 얘는 P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괜찮다. 됐죠? 또 간단히 한번 또 보고 가죠. 저쪽으로 가볼까요? 자, 뭐 어렵지 않으니까 개념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P 또는 Q가 있어. P 또는 Q. 자, 내가 요 놈을 부정할 거야. 요 놈의 부정은 뭐가 될까? 기호로 쓰면 나 P, 나 Q가 될 텐데 또는에 대한 부정은 뭐가 된다? 그리고지. and의 개념이 된다 그 말이지. 역시 얘도 집합과의 관계를 쓰면 P, Q 또는 무조건 합집합이죠. 요 놈의 부정이 되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해서 요렇게 되는 거죠. 뺄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물려 쓰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조건에 대한 부정 거기 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고요. 그 명제에 대한 부정에서 옆에 간단히 하나 메모해 둘게. 자, 그리고 또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고교 과정이잖아 지금. 이 고교 과정에서의 명제라는 것은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조건이란 말을 간단히 썼어. 조건.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 =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 0. X가 이렇게 2다.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물어볼 거야.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뭐뭐 이면에서 잘라서 여기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고 그 뒷부분을 우리는 결론이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처럼 요 가정에 있는 요 놈만 보신다면 이게 조건이라고 지금. 여기도 X들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도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아? 얘만 달랑 보면 얘 참 거짓 몰라. X값이 5면 거짓인 거고 X값이 1이면 또 참인 거고 얘도 X값이 뭐 100집어는 성립하지 않을 거고 X값에 뭐 마이너스 3집어는 또 성립하실 거고 이렇게. 오케이?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인 거지. 이렇게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루는 게 고교과정의 명제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런 명제 P이면 Q이다. 의 부정이 있어. 이거 간단히 하나 정리해 두셔야 돼. 좀 명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E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E랑 다르다야. 나중에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따로 하나 그냥 기억해 두시면 돼. 자, P이면 Q이다의 부정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명제에 대한 부정인데 P이고 Q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 이것도 약간 낯선 개념이긴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개념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따로 하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뒤쪽에서 여기대우를 배우실 텐데 E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야. 이건 여러분이 따로 하나 암기해 두시면 좋겠다. 그렇죠? 자, 앞쪽 부분 약간 뜬구름 잡는 식이지만 여러분이 이 정도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그 중간쯤에 명제 부정과 조건에 대한 부정 사이에 참고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정을 만드는 방법. 부동호가 있을 때는 반대로 바뀌면서 등호를 붙여주시는 거고 뭐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거야. 맞아? 자, 그럼 이제 실전에 나왔던 몇 가지를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x가 2야. 요 놈의 부정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몇 가지 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두 실수 A, B는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유리수다. 자, 하나만 더 써볼까? X, Y, Z. 요 세 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부정을 해볼 거야.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쓸게. 자, 요 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부정을 해보자.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간단하게 여러분이 수직선상에 옮겨주시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는 포함되지 않고 여기는 포함되면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면 부정이라는 것은 반대쪽이잖아, 반대쪽. 반대쪽인데 들어갔던 부분은 뻥 뚫릴 거고, 맞아? 안 들어갔던 부분은 체크되면서 일로 가겠지, 이렇게. 그렇다면 요 놈의 부정은 뭐라고 쓰실 거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단 이하거나 또는 x가 2보다는 크게 된다라고 쓰셔야 되는 거지. 오케이? 지금 우리 부정 연습하고 있는 거야. 요 놈의 부정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 안 들어갔던 부분엔 들어가야 되고 들어갔던 부분은 빠져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실수 A, B 중 일단 실수란 전제를 깔았어요. 그럼 참고로 실수에는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있는 거지. 맞지? 유리수하고 무리수. 자, A, B 두 수가 지금 실수인데 적어도 하나는 유리수래. 그럼 적어도 하나에 대한 반대는 뭐지? 얘에 대한 부정은 모두가 되는 거잖아. 맞아? 적어도 하나에 대한 반대는 모두야. 자, 모두 뭐라고 쓰신다?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쓰시는 게 일단 좋은 거고, 이 문제는 실수란 이 범위 안에서는 얘를 무리수라고 적으셔도 괜찮아. 근데 이 표현이 만약에 없는데 얘를 적었다 그럼 얘는 또 틀리게 되는 지문이라고.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이제 범위는 허수까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쓰시면 정확한 답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놈 한번 보시죠. 이 놈은 일단 동치 표현이 얘야. x는 y고 and y는 z고 and z는 x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놈에 대한 부정을 갈 거예요. 부정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등호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쓰시면 되고, 등호는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쓰시면 되고, 역시 여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쓰시면 되고, and는 뭐라고 쓸 거야? 자, 그 위에 and가 없네요. and는 오하라고 쓰시면 돼. 아까 한번 저기서 봤으니까 and 뭐라고 쓰시면 된다? 오하라고 쓰시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일단 수식 자체에서의 우리는 부정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지. 맞아? 자, 근데 여기다 이제 괄호 치시고 여러분이 뭐라고 좀 메모해 주시자. 뭐라고 쓰시냐? XYZ 중에서 적어도 두 수는 같지 않다. XYZ 중에서 적어도 두 수는 같지 않다. 라는 것도 하나 체크해 두셔야 돼. 단순하게 얘에 대한 부정은 얘다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얘에 대한 부정을 말로 쓰라는 문제도 있었거든. 또는 말로 이제 찾아내는, 객관식에서 찾아내는 문제도 있었으니까 보기에서 정답을 얘로 택하더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 의미상으로 간직하고 계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래 첫 페이지 좀 딱딱한 개념이었지만 명제라는 게 뭐고 조건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간단한 부정이라는 게 뭔지 좀 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간단한 문제 속에서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예제를 보시니까 전체 집합 U가 있습니다. 걔가 10 이하의 자연수래. 자, 두 개의 조건이 있네요. P라는 조건을 봤더니 P라는 조건은 X는 짝수다라고 돼 있어. 짝수.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 X는 12의 약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번이 P이고 not Q, 2번이 not P 또는 Q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리집합이라는 표현이 문제 속에 등장해 있어. 아까 우리 진리집합은 뭐라고 정했지? 진리집합.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의 모임이었잖아. 자, 이 조건을 보세요.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인데 얘를 참이되게 하는 X값은 뭐가 있니? 보통 진리집합은 이제 라지로 표시합니다. 2, 4, 6, 8, 10까지만 가겠지. 왜? 전체 집합이 10이니까. 자, 그 다음에 Q라는 놈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Q라는 놈의 진리집합은 1 집어넣으면 성립해, 2 집어넣으면 성립해, 3도 성립, 4도 성립, 5 안 돼, 6 되고 12는 전체 집합 안에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Q에 대한 진리집합이 되겠지. 맞습니까?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 놈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를 다 집합으로 표시하면 P라는 놈은 그냥 P가 될 거고 이거는 교집합 맞아요. AND니까 얘는 Q의 여집합이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P 빼기 Q라고 써도 괜찮죠? 자, P라는 놈에서 Q를 빼시면 2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6 날아갈 거니까 4도 날아가겠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8하고 10만 쓰시면 이게 첫 번째 정답이 되겠지. 괜찮아?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두 번째는 P에 대한 여집합이 되겠죠. not이니까. 그 다음 Q가 있고요. 5R라는 건 여기 합집합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맞아? 자, 요 놈의 값을 구하시래. 근데 집합 부분을 좀 공부해 보신 사람은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면 P, 교,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괜찮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놈을 이미 위쪽에서 구해냈었어. 그 놈에 대한 여집합이니까 이 8과 10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될 수 있는 거지. 전체 집합에 대한 여집합이니까. 5, 6, 7, 9 이렇게 쓰시면 이게 정답이 되겠다. 됐죠? 여기서 이렇게 집합에 대한 드모르간의 법칙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언제? 여집합 하나 있고 합집합이 있으면 일단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시면 좋다. 됐죠? 자, 이제 3번. 이제 아까 언급했던 이제 고교 과정에서의 명제라는 것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잖아. 몇 개? 2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본격적인 명제 파트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박스 안에 보시니까 두 조건 P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 자, P이면 Q이다 라고 돼 있어. 이때 이면에서 잘라서 이 앞쪽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고 결론이라고 합니다. 됐죠? 2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취급하게 되는데 항상 이렇게 쓰는 게 또 귀찮아서 수학에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P이면 Q이다를 기호로 이렇게 쓴다. 되겠어요?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한다. 표시된 거고요. 자, P를 가정, 그다음 Q를 결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곧 배우시겠지만 이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판정하는 게 있어.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야. 이 명제가 참이라면 우린 얘를 이렇게 쓰기로 했어. 이제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화살표를 2개 써서 이렇게 준다. 이게 참인 명제를 표시하는 방법. 됐죠? 자, 그럼 거짓이다. 그럼 여기다가 싹 그으시면 된다. 표시가 되겠죠? 그 밑에 설명 한번 간단히 읽어보시면 또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명제의 참거짓에 대한 판정법이 있어. 자, 명제의 참 거짓의 판정법. 이거는 실제로 필요 충분 조건과는 좀 별개예요. 좀 공부를 어설프게 좀 한 사람은 좀 이거랑 헷갈리는데 참거짓에 대한 판정은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P이면 Q이다 라는 어떤 명제가 있어.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P이면 Q이다 라는 어떤 명제가 있어. 얘가 참인지 내가 거짓인지를 판정하고 싶어.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있겠지. 이렇게.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이 있을 거야.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이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 쪽으로 포함이 될 때만 우린 얘를 참인 명제라고 합니다. 다시요. P이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어. 내가 이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지금 판정하고 싶은 거야. 참거짓에 대한 판정법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과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을 뽑아내신 다음에 가정이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 쪽으로 포함될 때만 참인 명제가 되는 거라고. 이게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너무나 쉬운 거지만 x 이퀄 1이면 자, x제곱 이퀄 1이다. 이거 참인이 거짓인지를 내가 판정하고 싶어. 너무나 쉽지만 이론적으로 한번 내가 접근해보고 싶은 거야. 자, 여기 가정에 대한 결론에 대한 조건들이 있어. 요 놈에 대한 진리 집합은 1분이 안 되겠지. 얘를 참이 되게 하는 x값은 1분이 없는 거니까. 얘를 참이 되게 하는 x값은 1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 쪽으로 포함이 되고 있잖아. 그럼 얘는 뭐다? 참인 명제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라고. 괜찮아요? 다시요. 자, x제곱 이퀄 1이면 이것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0이다. 얘는 참인이 거짓인지 내가 판정하고 싶어. 참거짓을 판정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 얘를 만족하는 x값은 1과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 인수분해하시면 여러분이 3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시니까 요 놈에 대한 진리집합이 요 놈의 진리집합 쪽으로 포함되지 않잖아. 1 때문에. 맞아? 그렇다면 얘는 거짓인 명제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라고. 괜찮겠어요? 이쪽 방향 이런 거 보지 않으셔도 돼.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야. 그냥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 쪽으로 포함이 되냐, 포함이 되지 않냐, 그것만 관찰하시면 돼. 포함이 된다면 참,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거짓이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고, 그 참고 부분에 2번을 한번 봐봐. 2번 보니까 P면 Q에다가 거짓인 걸 보이려면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P의 원소를 찾으면 된대. 그게 발례라고 한대. 그 발례라는 부분에 별표를 하나 꼭 쳐두시고요. 발례. 자, 이 발례. 자, 봐봐. 자, 봐봐. 얘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 누구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누구 때문에? 1이라는 요소 때문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 거지.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른다? 발예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게 하는 얘라는 거야. 발예가. 성립하지 않게 하는 얘. 그렇다면 이 발예를 찾는 방법은 뭡니까? 발예를 찾는 방법은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을 빼시잖아. 그럼 얘가 무조건 반례가 되는 거야.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에서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을 빼보세요. 그럼 이 집합에서 이 집합을 빼시면 뭐 남니? 1 남겠지. 얘가 반례가 되는 원소가 되는 거야. 요거 뒤쪽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으니까 꼭 체크해 두셔야 돼. 반례를 우리가 집합적으로 이렇게 구한다.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을 빼시면 그게 반례가 된다. 오케이? 자, 그럼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봤더니 이제 문제가 3개가 있네요.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또 진행해 보죠. 자,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이 있습니다. p라는 조건을 보시니까 a 이상 x의 1 이하. 자, q라는 놈은요,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이때 p이면 q이다. 얘를 참이 되도록 하래. 얘가 참이 되도록 하려면 a는 어떻게 돼야겠니? 이게 질문이야. 자, 봐. 지금 어떤 명제 자체가 지금 참이 되게 우린 만들어줘야 돼. 그렇다면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 쪽으로 포함이 될 때만 참이 되는 거잖아. 지금 주어진 이 조건들이 다 부등식이니까 우린 수직선이 제일 편한 거잖아. 마이너스 1 이상이래요. 자, 요게 q에 대한 얘기예요. q. 그 다음 p라는 놈은 이 가정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야지만 참인 거잖아. 그렇다면 당연히 얘는 이렇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맞아요? 되겠습니까? 이때 문제에서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가 지금 질문인데, 자, 그냥 단순히 보면 여기하고만 비교하시면 돼. 마이너스 1과 A를 비교했더니 얘가 더 크지. 근데 둘 다 꽉꽉 차 있잖아. 꽉꽉. 집합에서도 얘기했었어. 꽉꽉 차 있으니까 이게 등호가 붙는 거 맞죠? 자, 근데 보기를 보시면 이 지문이 없을 거야. 얘를 봤더니 정답이 없잖아. 그럼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찾아봤더니 3번 아니면 4번이잖아. 맞아?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이제 보시는 거지. 추가적으로. 얘도 꽉꽉 돼 있으니까 A 값이 1까지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보셔서 정답을 얘로 찾아내시는, 상대적으로 좀 답을 찾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P하고 Q가 있는데 얘가 참이 되도록 하래. 참이 되도록 한다?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 쪽으로 포함이 되면 된다. 그 말이야. 됐지? 자, 그 다음 객관식 또 문제가 하나 있네요. 참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 자, 1번 보시면 x, y, z는 실수입니다. 자, x 플러스 y가 2야. 자, 이것이면 화살표로 쓸게요. 자, x가 1이고 자, y가 1이다 라고 돼 있어. 자, 참인지 거짓인지만 보시면 돼. 자, x하고 y가 2보다 크대. 그렇다면 여기다 한 1억 줬어 내가. 여기다 또 얼마 줄까? 여기 마이너스 한 100 줬다고 쳐보자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 둘이 더하면 2보다 당연히 큰 거잖아. 맞아? 그렇다고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동시에 1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이해되세요? 얘이면 얘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요 놈에 대한 진리집합을 내가 표시해보면 이런 것도 있지. 1, 뭐 3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2, 5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많아. 근데 나중에는 1억하고 여기 마이너스 100도 될 수 있는 거잖아. 그 얘는 여기에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거짓이 되겠다. 2번 보시면 자, x가 y가 z가 이런 관계 있습니다. 자, 이것이면 xz하고 yz가 성립합니까? 물어봤는데 일단 얘는 뭐 해지고 있어? 얘는 곱해지고 있는 거잖아. 곱. 특별히 이 문장에서 이런 조건이 없다면 우리는 정확한 값을 낼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는 거짓이 된다고.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 0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같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실제. 또는 뭐 여기다 5 주고 여기다 뭐 2 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줬어. 그럼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또 이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호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문장을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거지. 얘는 거짓이 되겠다. 자, 참거짓을 판정하시는 겁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자, 반드시 참인 것만 찾으시는 거야. 항상 참인 거. 자, 이것이면 x가 얘다라고 돼 있어. 일단 질문. 요 놈은 절대값의 여기 양수니까 이거 사이값 갖는 거 맞니? 마이너스 3에서 x가 3이다. 수직선 한번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돼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결론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렇다면 얘는 참인 명제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지. 오케이? 자, 4번을 또 한번 보죠. 2의 배수면 4의 배수입니까? 2의 배수면 4의 배수야? 2의 배수에는 2, 4, 6, 8 이렇게 나갈 거고 4의 배수에는 4, 6, 4, 8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쪽으로 포함되지 않잖아. 이런 것들이 지금 발리잖아, 발리. 거짓인 거죠, 4번도. 자, 5번 한번 보시면 자, x가 1이면 자, x의 x 마이너스 이퀄 이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원래 나중에 이제 대우명제까지도 다 보신 이후에 푸시면 훨씬 수월하겠지. 자, 간단히 좀 볼게요. 어차피 뒤에서 보실 거니까. 자, P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어. 이 명제에 대해서 대우명제 어떻게 쓰지? 대우명제? 위치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잖아. 맞지? 위치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죠. 이거 우린 대우명제라고 하지. 어떤 명제하고 그 명제에 대한 대우명제는 항상 참거짓이 일치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5번 지문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가 지금 P인 거고 얘가 Q인데 얘 부정해서 이쪽 앞으로 쓸 거니까 이것이면 이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0과 1이 되는 거고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1만 되는 거잖아. 얘가 이쪽으로 포함되지 않으니까 우린 얘를 거짓이다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다음 중 참고적 판정하라. 그럼 뭐 정답을 여러분이 하나씩 골라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문제 한번 또 보죠. 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기억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참인 거 고르시는 거야. 자, x제곱이 이것이면 자, x는 이것이다 라고 돼 있어. 자,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결론에 항상 포함되는 것만 우린 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 보시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니? x제곱 마이너스 1에 이렇게. 그럼 얘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이거다. 그럼 얘는 사이 값을 갖는 거죠. 이 정도는 지금 알고 계셔야 지금 수업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얘는 그대로 쓰시면 이거야. 수직선을 한번 나타내 보니까 마이너스 1이고 1이야. 얘가 지금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야.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지. 분명히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결론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린 얘를 3이라고 대답해도 괜찮지. 오케이? 자, 니은번 한번 보시죠. 니은번. 니은번 보시면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대우명제를 쓰시는 게 좋은 거지. 아니다. 대우명제. x제곱 이퀄 4이면 x는 2이다.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요놈의 진리집합 2하고 마이너스 2 보이실 거고 요놈의 진리집합 2가 되겠죠. 포함되지 않지. 누구 때문에? 마이너스 2 때문에. 우리 이 마이너스 1을 뭐라고 한다? 두 글자로 발예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역시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거짓이다. 디귿번. 자, x 이퀄 3이면 x제곱 마이너스 3x 이퀄 0입니까? 예, 진리집합 3이야. 예, 진리집합 0하고 3이지? 아, 이쪽으로 포함되네요. 그럼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자, 리을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번. 자, 리을번 보시니까 x, y가 지금 무리수래요. x 플러스 y, x, y 중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실수 파트에서 다침성 공부할 때 다침성 이런 거 한번 보신 적이 있었을 거야. 자, 미리 좀 땡겨서 쓸게요. 자, 보시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가 있는데요.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했을 때나 자연수끼리 곱했을 때만 닫혀 있는 거고 뺄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 않다고 하지.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얘 닫혀 있지만 얘는 닫혀 있지 않지. 얘는 모두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고요. 얘는 어느 것에 대해서도 닫혀 있지 않고 실수는 다 닫혀 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아신다면 무리수하고 무리수를 더해서 무리수고 무리수와 무리수 곱해서 무리수냐라고 대답할 수는 없는 거라고. 간단한 발례를 여러분이 적어보시면 x에다 루트 2 주고 y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를 주시면 더했을 때 무리수가 아닌 0이 나오잖아. 유리수가 나오잖아. 곱하시면 여기 또 마이너스 1이라는 유리수가 나오니까 적당한 얘네들이 발례가 돼서 얘는 거짓이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계속 넘어가서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페이지까지 하고 잠깐 잘랐다 가죠. 자, 뒤에 또 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적당하게 연습 좀 해보자, 우리가. 진리집합 PQ라고 되어 있고요. 명제. 자, P이면 낙Q다. 얘가 참이래, 지금. 얘가 참이다. 그럼 얘가 참이란 얘기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나요?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인데 이렇게 되겠지. 이쪽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 괜찮아. 그렇다면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일단 여집합이 있으니까 전체 집합을 전제로 하시고 Q의 여집합에 여기는 P가 되겠죠. 그렇다면 조금 체크해볼까?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요. 얘는 Q가 될 수밖에 없겠지. 왜? Q가 아닌 게 이만큼이니까 여긴 Q가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는 거야. 1번. P와 Q의 합집합이 뭐냐? P라는 놈과 Q라는 놈을 합치면 여기가 펑 비어 있으니까 전체 집합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1번은 땡이죠. 2번 보시면 P 빼기 Q는 공집합이다. P 빼기 Q는 공집합이다. 자, P가 여기 있어요. Q는 여기 있어요. P하고 Q는 무슨 관계니 이거? 서로소 관계잖아. 그렇다면 얘는 공집합이 아니라 P 빼기 Q는 그냥 P가 남는 거지. 이렇게 써야지만 참이 되는 거지. 자, 3번. Q 빼기 P는, 자, Q에서 P 빼면 여기 다 순수한 Q 남는 거 맞지? 그 정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다. 뭐 4번, 5번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시니까요.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봐봐. 쫙 봤더니 반리에 속하는 집합을 구하라라고 돼 있지? 자, 다시 옆에다 메모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반리를 나타내는 집합이 있다고 그랬지? 반리를 우리가 집합으로 어떻게 표시하냐?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누굴 뺀다고 그랬어? 결론의 진리집합을 빼시면 이게 반리가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보세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합니다. P이면 Q이다. 가 지금 거짓이래. 거짓인 이유는 분명히 반리가 있으니까 거짓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P, 이놈에 대한 진리집합은 그냥 라지 P인 거고 요놈에 대한 진리집합은 라지 Q가 되겠지.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에서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을 빼시면 이게 반리야. 근데 우리 얘를 P교 Q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Q예요, Q. 요거 아니면 요게 정답이 되겠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죠. 벤 다이어그램 한번 적어보죠. 자, 오른쪽 U에 대해서 세 조건 PQR에 대한 진리집합이 있다. 이때 문제를 봤더니 not P이면 not Q 또는 not R이다. 얘가 지금 거짓이래. 반례를 나타내는 게 어디냐? 그 질문이죠. 한번 보시죠. 뭐뭐디면 얘가 가정이야. 얘가 지금 결론이네. 그럼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이거 맞니? P에 대한 여집합?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 Q의 여집합에 O와 합집합에 R의 여집합이 되겠죠. 결국에 얘에서 우린 얘를 뭐 하면 된다? 빼주면 그게 반례를 나타내는 집합이 된다고 그랬지. 자, 그렇다면 다시 이쪽으로 끌어올게요.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에서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을 빼시면 그게 반례를 나타내는 집합이 된다. 그렇다면 다시 봐봐. 저 앞에 P 여집합이 있고 Q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R의 여집합이 있었어. 근데 이놈 이거 적용해 볼게요. A의 빼기의 B라는 것은 앞에 거에 뒤에 거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얘도 앞에 거에 뒤에 거에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바뀌겠죠. 자, 무슨 법칙을 적용하고 싶을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고 싶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지금 봤더니? 얘는 이렇게 써도 괜찮으니까 좀 보시기에 좀 편하게 연산이 똑같으니까 결합 법칙을 쓸게. 자, Q교 R 교집합 P의 여집합이야. 그럼 뭐 우리 좀 더 편하게 쓰면 눈에 확 들어오게 좀 적으려고 뭐 이쯤에서도 보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겠죠. PQ에 대한 교집합에서 미안 Q하고 R에 대한 교집합에서 P를 빼시래. Q하고 R에 대한 교집합에서 P를 빼시면 여기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답을 찾으면 그게 F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만약에 나는 굳이 여기까지 가고 싶지 않다. 그럼 여기서 또 보셔도 돼. R은 괜찮고 Q도 괜찮은데 P는 안 된대. R은 괜찮고 and Q도 괜찮고 근데 P는 안 된다. 그렇다면 여기가 되겠지. 이렇게 찾으셔도 괜찮고. 좀 명확히 풀고 싶다. 그럼 뭐 이렇게 식을 좀 조작해서 조금 더 오셔도 괜찮고요. 자, 여기서 일단 명제에 대한 첫 타임을 끊고요. 가장 중요한 거 명제와 조건과 진리재파 기본적인 용어 정리, 그 다음 명제에 대한 참고집 판정, 그 정도 여러분이 꼭 참고해 두셔야 돼요. 여기 마지막에 나왔던 반례까지.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명제 파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